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원이야. 집합의 연산이래. 연산하면 뭐 계산하는 느낌이 여러분이 딱 나는 게 당연하지. 그치?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어. 우선 여기 이제 약속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각각의 약속들. 첫 번째가 이제 합집합이야, 합집합. 자, 합집합의 뜻은 이렇대. A에 속하거나 또는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어렵다 말이. 그치? 합집합을 했는데 기호는 이렇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을 합했다라는 개념이고 이걸 컵이라고 읽어, 영어로는. 컵. 그러니까 여러분 컵이 이렇게 쓰면 이거 따라 담을 수 있잖아. 이렇게 모이는 느낌? 그치? 그래서 합집합은 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 아주 이제 좋은 표현인데 A와 B를 합쳐 그러면 A와 B가 이렇게 전혀 공통인 게 없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겠지. 합쳐 그러면 A, B 합치면 이게 다가 A랑 B를 합친 거겠네.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는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때 두 개의 집합은 이렇게 겹쳐 놓으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어. 겹쳐 놓으면. 따로따로 놓는 것보다는 겹쳐 놔도 따로따로 놓은 거를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겹쳐 놓는 표현을 쓴다고. 따로따로 있는 건 여기 겹친 부분이 아무것도 없을 때, 0일 때. 여기 겹친 부분, 여기가 겹쳐 있는 부분을 보이지? 색종이라고 해봐. 동그란 색종이 A, B 두 장을 겹쳐놨다고 하면 여기는 겹친 종이, 여기는 겹치지 않았어. 이해가? 색깔을 섞으면 여기 색깔이 섞여서 나오겠지.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어쨌든 A랑 B를 합쳐 그러면 모든 A랑 모든 B를 다 더하면 돼.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더하면 자, 원소를 한번 써볼게. 직접. 여기다 쓸게, 숫자. A의 원소가 1, 2, 3이야. 됐어? B의 원소는 2, 4, 5라고 해봐. 이 그림 이해가?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야 그러면? 뭐야? A 안에 있는 건 다 A야. 1, 2, 3. B 안에 있는 건 다 B야. 뭐야? 2, 4, 5. 됐지? 그럼 A와 B를 합쳐. 그러면 여러분들 합치면 되는데 문제는 집합은 봐. 1, 2, 3, 2, 4, 5 이렇게 쓰면 우리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 배웠지. 중복된 같은 거를 두 번 쓰지 않는다 이랬지. 이렇게 쓰지 않는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얘는 결국 두 번 사용했으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쓸 필요 자체가. 그래서 합해 놓으면 원소가 몇 개야? 5개가 되는 거야. 3개, 3개 더하면 6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개념을 잘 잡아야 돼. 그래서 합집합은 우리가 해석할 때 자, X가 원소인데 X는 누구야? 그러면 A의 원소이고 또는 X는 B의 원소인데 이 또는이라는 개념이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A만도 되고 B만도 되는데 둘 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밖에 나가면서 냉장고에 간식 먹어라 그러면서 우유 또는 주스가 있어. 그치? 그럼 여러분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유 또는 주스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러면 국어 시간이라고 하면 우유만 먹든지 주스만 먹어야 돼. 됐어? 근데 수학은 둘 다 먹어도 돼. 그 느낌 이해가?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해해봐. 여기 겹쳐있는 부분이 A, B 둘 다 되는 거예요. 요쪽이.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따가 나중에 배울 텐데 우리가 A만이라고 해보자. 이게 참 좋아. A만. 여기 있어? 여기는 A, B 둘 다. 여기는 이쪽 땅은 B만 되는 땅이지. 될까? 또 다른 표현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잡아드려. 어쨌든 합집하면 이렇게 표현한대. 그래서 A와 B를 합쳐놓은 거고 또는이란 표현을 쓴다. 그 다음에 교집합은 이 교가 교차로처럼 겹쳐지는 거야. 겹쳐로. 우리 교차로 그러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또 다른 도로가 이렇게 겹쳐져서 뭐 사거리가 되는 거야. 교차되는 부분. 그것처럼 A와 B의 교집합 이러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캡이라 그래. 모자.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있으면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눌러서 공통인 부분을 이렇게 딱 씌워냈다고 생각해. 여기 뭐가 있으면 공통인 부분을 딱 씌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자, 그림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고 요 파트가 되는 거야. 요쪽. 어떻게 돼? A이기도 하지만 또 뭐이기도 해? 동시에 B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리고라는 개념이 우리는 동시에라는 개념이랑 같아. 둘 다. 알겠지? 둘 다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의 개념이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뜻이 둘 다 X의 원소, 또 X는 A 원소, B 원소 맞지만 그리고라고 하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읽을 때 요 파트는 A이면서 B인 거야. A이고 B인 땅이야. 여기는 A 땅이네. A만. 순수한 A란 여기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아까도 했었지. A만. 나중에 다시 해줄게. B만. 여기는 A이면서 동시에 B인 땅. 교집합의 의미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서로소는 우리가 이제 수에서의 서로소와 좀 차이가 있어. 수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뭐예요? 서로소가. 응? 수에서. 공약수가 1분인수. 뭐라고? 1은 이제 의미가 없지. 공약수 1분인수. 그래서 수에서의 서로수는 1분인수죠. 그래서 2와 3은 어때? 공약수가 1밖에 없지. 그래서 2와 3의 관계가 우리가 서로수 관계.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온다고. 맞고 틀리는 파트에서. 근데 집합에서 서로수는 뭐냐면, 집합이 이렇게. 아까 그린 것처럼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공통인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교집합이 뭐랑 같아?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원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 표현이다. 교집합이 우리가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은 서로 소관계다 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다 약속이라고 했잖아. 집합을 배우면 죄다 약속이야. 근데 역시 이렇게 들으면 역시 이해가 잘 안 가. 그럼 역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야. 필수 예제가 그래서 있는 거야. 자, 요걸 한번 그대로 해보자.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럼 A와 G를 합한 집합은 결국 어때? 중복된 건 빼고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쵸? 여기서 재밌는 것도 알아야 돼. 자, 이게 무슨 뜻이었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몇 개야? 3개. 뒤에서 배워.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3개야.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줘. 이런 문제를 만난다고, 뒤에서. 그러면 어때요? NA랑 NB를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3이랑 3 더하면 얼마야? 6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몇 개야? 1, 2, 3, 4, 5, 5개가 되겠지. 그치? 같아 지면 결국 뭘 빼야 돼? 하나를 빼줘야 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이거지. 그게 뭐야?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집합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뭐야? A와 B에 동시에 있는 거니까. 교집합은 공통으로 있는 게 2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A 교집합 B의 원소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공통으로 갖고 있는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의 개수로도 이제 연결이 될 거야. 뒤에서 배울 거고 참고해봤어.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고 공통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서로소인 거는 이제 봤으니까 우선 넘어갈게. 자, 이제 두 번째가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인데, 자, A라는 집합,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 이것들을 공부하면 제일 편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용하다.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다가 이제 공집합을 이제 합하는 거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네, 그치? 그럼 A와 공집합을 합하면 어때요? 원소가 하나 늘지 않겠지.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랑 당연히 같은 거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와 공집합, 교집합이 있냐 그러면 이 친구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데, A가 만약에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해도, 그치? 겹쳐있는 부분은 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치? 아무것도 없겠지. 중복되는 게 있어? 없지. 이건 당연히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고 나서,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리든 직접 집합을 가지고, 쉬운 집합을 가지고 직접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그 다음에는 외워야지. 스스로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공집합은 어쨌든 뭐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떠올리면 되겠고, 개수 0개라는 걸 좀 정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A랑 A를 합쳐놨어. 그쵸? 그래도 변함이 없지. 똑같은 놈이니까. A 교집합 A 해도 어때요? 둘 다 완벽하게 겹치니까 여기 A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겹쳐도 어때? 공통인 게 다 1, 2, 3 똑같겠지. 그래서 역시 A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자, 이게 이제 요 부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요거 한 번만 더 할게. A랑 주인공이 A야. 얘는 A 교집합 B야. 그러면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A는 그냥 A야. B는 여기 옆에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겹쳐있는 상황이 항상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A는 이 친구고, 그 다음 A 교집합 B는 요 친구예요. 요 부분.
여기가 뭐야? A 교집합 B죠. 근데 둘이 이렇게 합쳤어. 합치면 어떻게 돼? 결국 어떻게 돼? 합치면 이만큼 되는 건 맞나? 결국 이 색깔로 할까? 이만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B를 이렇게 잡아도 되겠지. 됐어? 그럼 A는 뭐야? 원소가 1, 2, 3이겠고. B는 아니 A 교집합 B는 3만 있지 이렇게. 그럼 이걸 합쳐라 그러면 그냥 1, 2, 3이잖아. 변함이 있어 없어? 그치? 그래서 요걸 좀 요렇게 정리하면 돼. 어떤 거냐면 합집합의 경우는 작은 집합이랑 큰 집합을 합치게 되면 합하면 그냥 바로 그냥 큰 게 돼. 큰 게 된다. 다시 뭐가 된다고? 그냥 A가 되잖아. 작은 거랑 큰 걸 합칠 때는 합치는 입장이잖아. 그럴 때는 큰 값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 입장을 잘 봐. 요거는. 자,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 달라. 비교 대상이 A랑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A 합집합 B야. A 합집합 B는 이거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거 전체. 그림으로 이거 전체가 A 합집합이다. 얘랑 A랑 공통인 부분을 찾아주세요. 교집합은 공통인 부분이니까. 그럼 공통인 부분이 어디 있어? A는 이제 요거죠. 그러면 공통인 부분은 그냥 A 아니야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가? A랑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요거 전체라고 했잖아요. 딴 색깔로 이렇게. 이거 전체. 그쵸? 그러면 이렇게 빗금을 치면 두 번 겹치는 쪽이 요쪽이죠. 그치? 그래서 자 어쨌든 이렇게 여기는 큰 집합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이건 작은 집합이야.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의 교집합을 구할 때는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결과는 작은 집합이 나온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다. 밑에다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합하면 큰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로 좀 기억해놔. 합하면 뭐가 나와? 결과가 큰 집합.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온다. 합, 큰, 교작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시간에 좀 촉박해지면 말이 급해져요. 여유 있게 나중에 시간을 정해서 한번 찍어서 잘 올릴게. 합하면 큰 게 나오고 결과물이 교집합할 땐 작은 게 나온다. 이거 우선 알아두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 건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게. 얼추 이해는 갔나? 자,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가 나와. 전체 집합. 근데 자, 이 전체 집합이 있어야만 또 여집합을 정의할 수 있어. 전체 집합은 뭐냐면 우리가 전체라는 범위가 없다라고 하면 생각하는 범위가 무한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생각할 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야,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다.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해서 6의 약수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6의 약수의 집합을 A 이런 식으로 하면 6의 약수가 1, 2,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만 생각하자 이렇게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좁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실수를 쓰겠지. 실수 범위니까. 그래서 그래프도 그리고 우리가 함수도 하고 그럴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전체 집합을 실수 안에서만 생각한다고. 복소수 이쪽 딱 말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 집합하면 생각하는 범위를 이렇게 정하는 거야.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리고 기호로는 이거 U자 대문자 U를 쓴대. 유니버설 그래갖고 대문자 U를 쓴대. 유니버설이 뭐 전체의 그런 의미가 있어. 전체적인 형용사로. 어쨌든 그 U자를 쓴다. 그냥 우선 드러나. 역시. 그냥 지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개념은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이해하면 돼. 그럼 여집합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전체가 딱 정해지면 여집합의 의미를 할 수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으면 A가 아닌 집합 그러면 이제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A의 나머지. 그래서 여기가 A라고 하면 A가 아닌 집합은 이쪽 땅이에요. 이렇게 딱 이쪽 땅 여기 색칠돼 있지. 이렇게 이쪽 땅이 A가 아닌 집합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1, 2, 3, 4, 5만 해보자. 내가 전체 집합을 이렇게 5개만 잡을 수 있다. 그럼 원수가 5개 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A가 1, 2래. 그러면 A가 아닌 걸 우리가 A하고 여기 C자를 조그맣게 쓴다. A자 위에다. 저 영어 글자는 뭐 컴플리먼트야. 컴플리먼트가 보호야. 보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A 말고 나머지를 보충해서 전체가 된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A가 아닌 거 이렇게 하면 돼. 됐어? 그럼 A가 1, 2고 A가 아닌 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라는 게 없으면 1, 2 말고 그러면 1, 2 말고 나머지 하면 생각이 너무너무 펼쳐지잖아. 그치? 그래서 틀을 주는 거야. 이 안에서만 생각해 이렇게. 그럼 1, 2, 3, 4, 5 밖에 없으니까 전체는 1, 2가 아니니까 3, 4, 5는 이쪽 땅에 이렇게 있겠지. 요 이해 갔어? 그래서 자 우리 A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집합이 여자가 남을 여자야. 남을 여. 그래서 여러분들 여가 시간이라지. 여가 시간에 뭐하냐 남는 시간에 뭐하냐 이러잖아. 그 여자야. 알겠지? 그래서 여집합 그러면 A가 아닌 나머지 보충적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게 쓰는 것이 해봐. X가 원소인데 X가 뭐냐 그러면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리고 쓰면 이제 동시에 X는 A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이 여집합의 표현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자 그림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야. 자 A의 여집합은 자 전체 집합 안에 원소야. 이 안에 있는 원소인데 이 친구는 A는 아니래.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A가 아닌 거니까 이쪽에 누군가 X가 있는 거지. 이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른다. A가 아닌 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A 여집합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뺄셈이랑 관련이 있는데 집합에서 말하는 이 차집합도 역시 뺄셈이랑 틀리다는 걸 모르면 안 돼.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역시 이 조건제시법 이해해야 되는데 A 차집합 B는 원소가 X야. 근데 X가 뭐냐 그랬더니 X는 A의 원소래. 그러면 A의 원소는 요 안에 있으면 다 A의 원소야. 요 안에 있으면.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그러면 동시에 B는 안 돼. B가 되면 안 돼. B는 아니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B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B라는 집합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A이면서 B는 아닌 쪽이니까 이쪽 땅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그래서 부르는 말 좀 기억을 해놔.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거니까. 순수한 A라고 해봐. 뭐라고? 이건 선생님들이 거의 쓰는 말들이야. 거의 공용화돼 있어. 이거보다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 순수한 A. 요쪽은 여기도 A가 맞아요. 이쪽 땅도. 점으로 찍을게. 여기도 A는 맞지만 B와 섞여 있어. 순수하지 않은 거야. 이해 갔어? 또는 써나 A만 아까 얘기했지? A만인 거예요. B가 들어가지 않아. 됐어? 그래서 A 차집합 B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야. A 차집합 B는 A이면서야 이거. 앞으로 이제 이 교집합은 그리고 동시에 이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쓸 수 있지만 어쨌든 동시에 성립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A이면서 B가 아니다랑 같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차집합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다. A 차집합 B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이면서 B는 아닌 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 됐나?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자. 표현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 여기 A가 있고. 겹치는 걸 좀 크게 그리려고 노력을 해봐, 앞으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이 교집합에 굉장히 많은 원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어. 이렇게 조그맣게 하지 말고. 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린다고. 이왕할 때 많이 겹치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걸 조절해야 돼. 뭐 꼭 동그라미로 안 해도 돼. 네모로 해도 되고. 자, 보자. 이쪽 땅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순수한 A. 이건 어떻게 구하면 돼? A에서 B랑 같은 걸 빼는 거야. B를 빼는 게 아니야. B와 같은 걸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수를 구할 때 이제 전혀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예를 안 들면 전혀 이해가 안 갈 거야. A가 1, 2, 3, 4. B는 3, 4, 5, 7 이렇게 됐다. 하나만 더 쓰자. 됐어? 그럼 여러분들 A 차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4개, 5개에서 나중에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근데 4 빼기 5가 말이 우선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A라는 집합에서 B와 원소와 같은 걸 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집합에 보면 B의 원소가 3, 4가 있는 거 보니까 3, 4를 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는 요게 답이야. B를 빼는 게 아니라 B와 겹치는 부분을 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자, 요렇게 돼 있을 때 A가 뭐 있어? 1, 2, 여기 3, 4. 3, 4는 B도 가지고 있지. 5, 7, 8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쪽 땅이 뭐야? A 차집합 B인 거지.
이렇게. 순수한 A. 되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할 수도 있어야 돼. 요쪽 땅이. 요쪽 땅이 뭐냐 그러면 여기가 순수한 B야. B 차집합 A도 할 수 있는 거지. B에서 A의 원소랑 같은 걸 빼고 남는 거야. 알겠지? B에서 A랑 같은 원소를 빼고 남는 거고, B에서 A와 겹치는 걸 빼면 5, 7, 8이 남겠지. 여기서는 5, 7, 8이 되겠지. 됐나?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명확하겠지. 자, 얘는 뭐라고 했지? 우리 교집합. 다 한번 이제 정리하는 거 끝냈겠지. 이게 교집합. 얘는 뭐야? A이면서 B인 친구들이야. A이면서 동시에 B인 거야. 교집합은. 여기는 A이면서 B는 아닌 거야. 여기 이해가 나? 요 노란색 땅이 이거랑 같은 표현인 거 알겠어? A이면서 B는 아닌 거고, B 차집합 A는 B이면서 A는 아닌 거겠지. 그래서 요 세 개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다르게. 다시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자, 요쪽 땅을 우리 뭐라고 쓴다고? 요쪽 땅 A만이야, A만. 또는 순수한 A. 또는 A 차집합 B. 또는 A이면서 B가 아닌 땅. 다 같은 말이야. 됐어요? 요쪽 땅은 B만이겠지. 그치? A랑 B랑 섞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자, 사과를 좋아하는 학생. 여기는 배를 좋아하는 학생. 요쪽에 있는 친구들은 배만 좋아하는 학생이야. 배만. 요쪽은 사과만 좋아하는 학생.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뭐냐, 그지? 이 친구들은, 배도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하는 거지. 둘 다 좋아하는 거지. 그걸 우리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A이고 B야. 또는 A, B, 둘 다. 이거 공부만 제대로 했을 때 오늘. 자, 또는 B 차집합 A. 또 다른 말은 순수한 B. 다 좋아요. 그리고 B이면서 A는 안 돼, A는 아니야,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 뭘로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B 차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는 걸 꼭 연습해. X가 원소야. 근데 X가 뭐냐 그러면 X는 B의 원소야.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그리고 X는 A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요 조건 제시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요 말 뜻으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요거를 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하는 걸 반드시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다 이름 배운 거야, 이거. 다 이름. 자, 그럼 이제 여집합이랑 차집합의 성질을 그랬는데, 이제 그냥 이해하면 돼. 어렵지 않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A랑 A가 아닌 거를 합쳤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전체 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느끼면 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가 아닌 걸 여기다 쓸게. 이렇게 써도 돼. A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쪽은 A야.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만, 여러분들 이걸 잘 익숙해야 돼. 이쪽 땅이 A야. 그림이야. 내가 어떻게 그리냐 했지. 이쪽이 A면 A가 아닌 친구는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전체 다가 되겠네.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역시 A랑 A가 아닌 거에 교집합을 물어보면 둘이 겹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수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실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실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유리수야. 그럼 유리수가 아닌 게 뭐였어? 무리수였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여집합 관계.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 실수가 되는 거고, 그치? 유리수가 아닌 건 무리수고, 무리수가 아닌 건 유리수가 되겠지. 이런 관계. 그러니까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건 여러분 이해해야 돼. 자, 전체 집합이 아니면 전체가 아닌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그냥 외워. 전체가 아닌 거야. 전체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치? 약간은 어려워. 이건 익혀야지.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면 전체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면 다라는 얘기지. 반대는. 전체가 아닌 건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건 전체야. 없는 거의 반대, 다. 다의 반대는 없는 거. 그런 느낌이 될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중부정처럼 A가 아닌 거에 다시 아닌 거야.
그치? 이중부정이야 그냥. 밥을 안 먹었다가 아니라 안 먹지 않았다 그러면 먹은 거지. 두 번 부정하면 제자리로 오는 거.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A가 아닌 게 다시 아닌 거야. 그러면 다시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중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수를 구할 때 나중에 쓸 거야. 어쨌든 A의 여집합은 결국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했었어. 자, 우리 반 학생. 그리고 이거는 안경을 안 쓴 학생. 얘는 안경을 쓴 학생이라고 하면 전체 학생에서 안경을 쓴 학생을 뺀 나머지가 안경을 안 쓰는 학생이겠지. 안경을 쓰고 안 쓰고는 겹친 겹지. 그치? 이런 개념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나중에 구할 거라고. 그래서 집합에서 관계도 당연한 거고 그림으로도 이제 자꾸 확인해봐.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몇 개 가지고서 집합 문제 풀 때 계속 풀어보라고. 자, 이게 A야. 그러면 전체에서 A를 쏙 빼면 남는 게 얘가 남겠지, 이렇게. 그치? 여기가 이제 A가 아닌 거겠지. 그래서 A가 아닌 거는,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쏙 빼면 남는 거가 되겠다. 차집합의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전체에서 A랑 똑같은 애를 빼면 A랑 같지 않은 애만 남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은 아까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면 좋은데,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건 다 알아야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어. 충분히 익혀주면 돼. 써보고. 자, A 차집합 B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또 반복. A에서 B와 겹친 걸 빼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A 차집합 B는 이쪽 땅이라 그랬어. 그래서 순수한 A라고 했고, 해석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는 A이면서 B가 아닌 거야. 여기 이제 요 표현. 그리고 이제 벤 다이어 그림으로 느낌으로 그대로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A에서 요 교집합만 쏙 빼는 거, 요것만 쏙 빼버리는 거야. 그럼 남는 게 여기 남겠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요 표현도 가능해. 당연하지. A에서 A 교집합 B 부분만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다 같은 표현이다. 선생님 그러면 이 그림도 되나요? 이것도 되지. 어떤 거? A 합집합 B면 지금 이거 다야. 이거 전체 다야. 여기서 뭘 빼는 거야? B만 빼는 거야. 그럼 B만 빼면 B가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을 빼는 거지. 이렇게. B를 쏙 빼면 요거만 남겠지 지금. 그것도 A 차집합 B랑도 같겠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주는 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한 가지 방법만 알면 어려운 문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같은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그 다음 요 그림도 이제 유명한 거야. 요 그림.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역시 벤 다이어그램이 월등 좋아. 그래서 이제 다 벤 다이어그램을 한다. 여러분도 연습할 때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해보면 돼. 자, B가 아닌 거에서 A가 아닌 걸 뺀 거랑 같을까 정말? B가 아닌 거에서 A가 아닌 걸 빼래. 그럼 B가 아닌 게 나오면 전체 집합이 당연히 등장해야죠. 이렇게. 그럼 B가 아닌 건 뭐냐? 그려보자. B가 아닌 거는 이걸 그릴까? 이렇게. B 말고 나머지 땅이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생님 빗금친 부분이 B가 아닌 거야. 됐어? 그 다음 이제 A가 아닌 거 해보자. A가 아닌 거는 어디야? 이렇게. A 빼고 이렇게. 그래서 빼는 게 뭐야? 차집합은 겹친 부분을 빼는 거야. 겹친 부분. 뭘 뺀다고? 빼는 건 뭐야? A가 아닌 거랑 겹친 부분을 B가 아닌 거에서 빼고 남는 거잖아. 그치? B가 아닌 거에서. B가 아닌 건 노란 건데. 노란 거에서 이 파란색이랑 겹친 걸 빼. 겹친 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 보이냐? 바깥쪽으로? 그리고 B도 빼야지. B랑 같은 것도 빼야지.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지금 B가 아닌 거, 이 파란색을 빼라고. 그러면 요 부분만 남는 게 보여지나? 보이나 안 보이냐? 이거만 남는 게 보여? 응? 말도 안 돼? 따로따로 그려줘? 알았어. 따로따로 그려. B가 아닌 거. 이럴 땐 컴퓨터 프로그램 딱 있어서 싹 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뭘 빼라고 여기서?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건 또 어느 쪽이냐면 이쪽이야.
이거 빼봐. 그러면 어느 부분이 공통이야? 어쨌든 A랑 B 바깥쪽은 다 공통으로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건 다 지워지겠지. 결과 뭐가 남냐 이렇게 하면. 우선 요쪽 땅은 요 바깥쪽은 다 지워졌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 그치? 그리고 남는 건 여기만 남지 않아요? 여기만? 여기는 빼놔만 겹친 게 없으니까 얘는 여기서 빠질 게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요거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드모르간 법칙을 배우고 나서 연습할 거고. 어쨌든 나중에 여기 있는 건 여기 요 정도로 기억하면 돼. 역시 뭐 해봐야 돼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직접 해봐야 돼. 그래. 자 이제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이거랑 같은 말이 이렇게 많아. 돌려서 말하는 거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많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관심을만 갖는 거야. 너 뭐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그치? 쉬는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어볼 때 돌려서 우회적으로 한다 그러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고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네 거꾸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 그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A가 B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물론 같을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지. 요 상황이야. 요 상황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A랑 B를 합쳐.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지? 합하면 뭐가 나온다 했어? 큰 놈이 나온다 그랬지. 어쨌든. 맞아? 작은 건 큰 걸 합해도 결국 이제 그 중복된 거를 빠지니까 결국 B가 되겠지. 이거 이해가? A랑 B를 합쳤는데 B가 됐다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야. 합하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 했어? 큰 게 나온다 했지. 지금 합해서 나온 결과물이 B란 얘기는 B라는 집합이 큰 거고. 벤 다이어그램 잘 봐봐. A랑 B를 합쳐 그러면 이게 다잖아. B가 되겠지. 이해갔어? 그래서 그 내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A 교집합 B. 그럼 요 상황을 잘 봐봐. A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집합이 뭐냐 그러면 이게 교집합이잖아.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 교집합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이 교집합인데, A가 아주 작아서 B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경우는 A와 B의 교집합이 뭐냐 물어보면 요 A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집합을 구하면 결과가 작은 친구가 나온다라고 했어. 이거 되게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요 결과를 보고 요 결과만을 보고서 A와 B의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단순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야. 그래서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문제 못 푼다. 됐냐? 그 다음에 잘 봐봐. 당연히 이제 A가 B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A에서 B와 같은 걸 빼봐.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봐. 그러면 다 빠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이해가? 꼭 굳이 원소를 쓰지 않아도 A가 1, 2야. 근데 B는 1, 2, 3이야. 그럼 1, 2에서 1, 2, 3이랑 겹치는 걸 빼면 1, 2 빠지면서 아무것도 안 남지. A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 표현도 또 뭐야? 우회적으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전체 집합이 있어. 이렇게. 자, 어떤 학생이 이만큼 원을 그리고 야 요거 빼고 나머지 내 땅, 그러면 B가 아닌 땅이 이만큼인데 A는 더 작아. 요만큼 빼고 나머지는 내 땅. 그러면 누가 더 커? 그렇지 뭐. 자, 지금 A랑 B 상황에서 A가 지금 B보다 작은 상황이야. 그럼 B 말고 나머지가 내 땅이고 A 말고 나머지가 A 땅이야. 그럼 누가 더 크겠냐고. 그럼 A가 아닌 땅이 이거 전체죠. A 빼고 이만큼. B가 아닌 땅보단 더 크겠지. 이렇게. 그치? 얘가 요건 포함 관계가 바뀌는 거 알 수 있겠지? A랑 B랑 A가 B에 포함돼. 근데 A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걸로 할 때는 반대가 된다는 거 당연히 알지. 이해갔어? 그 다음에 다른 표현은 이제 어쨌든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요 다섯 번째는 당연히 알겠지. 잡아.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A가 아닌 거야. 그럼 A가 아닌 건 요 나머지에 있죠. 지금 빨간색으로 하면. 거기다 B를 합쳐봐. 그럼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B를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전체가 되겠지. 됐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작은 거야.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거야. 전체가 있고 얘가 A고 얘가 B야.
B가 아닌 거랑 B가 아닌 건 이쪽 땅이죠. 그 다음 A랑 합해봐. 그랬다고 전체가 되지 않지. 그치? 어디가 비었어? 요 부분이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저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아닌 거랑 B랑 합치면 U가 되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줄게. 우리 드모르간을 배운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거보다는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반드시. 가장 많이 나와, 요 네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되겠다. 저 네 가지를 반드시 자기 걸로 해야 돼. 그려놓고 이제 여러분들 해봐. 그래서 그려놓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자, A를 이제 B 안에 또는 B를 A 안에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자, 첫 번째 A랑 B랑 합하면 큰 게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큰 게 A야. 그러니까 A가 나오겠지. 그 다음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교집합은 작은 게 나온다 그래서 겹쳐있는 부분 B니까 B가 나오겠지. 또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작은 게 아닌 거랑 큰 게 아닌 거를 비교할 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포함관계가 바뀌겠지. 요 네 개는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표현을 보자마자 혹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어떤 문제일까? 여기 충분히 연습해.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서로서는 당연히 이제 A랑 B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잘 생각해봐. 자, A에서 B를 빼래. 그럼 A에서 B랑 같은 걸 빼봐. 그럼 B랑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뺄 것도 없어. 그래서 A가 그대로 나오겠지. 당연하지. 겹친 부분이 없죠. 역시 B 차집합 A가 B가 됐다는 얘기는 겹친 게 없네. 이 표현을 딱 보자마자 혹시 집합이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걸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몰라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그냥 배경이야.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개념 공부를 다시 할 텐데 이 배경들이 떠올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직접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그려보라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선생님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 이렇게. 이런 상황이면 합하면 뭐가 돼? A 합집 B 뭐 요 상황이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교집합하면 재미있어져. 교집합은 뭐야? 겹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건 쉽게 해석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건 뭐 당연한 거야. A가 B가 아닌 거에 들어가 그러면 B가 아닌 거에 어때? B고 B가 아닌 집합은 여기잖아. 요쪽 땅 안에 어때? A가 쏙 포함되어 있잖아. B가 아닌 땅 요쪽이잖아. B 빼고. 당연히 A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네. 이럴 때. 근데 이럴 때는 안 들어가네. 자, A가 B가 아닌 땅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때 안 들어가잖아. 상황이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이 그림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하다. 다이어그램 그러면 그림이야, 그림. 표 그림 이런 거. 그림으로 그리면 돼. 여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되레 여러분들 이렇게 집합기호 써서 원서 쓰고 조건제시법으로 푸는 것보다 월등 강력한 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벤 다이어그램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그려보면 돼. 금방 들어. 알겠죠? 자, 필조제 1번은 자, 세 집합에 대해서 자, 이제 이게 우선은 괄호가 있으면 우리 수학의 연산에서는 괄호 먼저야. 어쨌든 뭐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괄호가 있어. 그럼 B랑 C를 먼저 합하고 그러고 나서 A와 교집합을 구하세요. 그 얘기야. 됐죠? 먼저 해야 될 건 B와 C를 합하면 되지. 자, B가 뭔지를 구해보자. B는 4와 9 사이에 있어. 그리고 정수야. 이렇게 이제 정수란 표현이 있지,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없으면 실수다. 그러면 5, 6, 7, 8 이렇게 4개의 원소가 되겠네. 자, C라는 집합은 자 12의 양의 약수야. 우리 그래서 자연수의 범위야. 약수 들어가면 정수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인데 양의 약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자연수 1, 2, 3, 4, 12, 2, 6, 12, 12 이렇게. 자, A는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줬네요. 우선 합집합을 먼저 구하면 되죠. 합집합을 구하면 이런 거 자꾸 써보면 되지. 처음에는 합하면 돼. 그러면 중복되는 건 뺀다는 게 중요한 거죠. B와 C를 합하면 작은 순서대로 쓰면 1, 2, 3, 4, 5, 6, 7, 8, 12 1, 2, 3, 4, 5, 6, 7, 8, 12 이렇게 숫자로 하면서 나중에 문자로 아니면 추상적으로 할 걸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 할 걸 생각해야 돼. 숫자로 하는 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랑 A와의 교집합을 구하래잖아. 그럼 이제 이거랑 A와 교집합. A와 교집합은 3, 5, 7이 있는데 여기 3, 5, 7 있냐? 3, 5, 7 다 있네. 그러면 이건 A랑 같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 어떤 집합이랑 어떤 집합을 이렇게 교집합할 때는, 그치? 큰 집합이랑 작은 집합이 교집합이 될 때는 결과물이 작은 집합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라 그랬지.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온다. 합집합하면 큰 게 나온다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이해해서. 알겠죠? 교집합하면 뭐가 나온다고? 작은 친구가 나온다. 그냥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갈게. 두 번째 문제는 우선 역시 A 교집합 B야.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을 이제 구하면 되겠지. 보자. 그럼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동시에 있는 거 3, 5, 7, 5, 6, 7, 8, 5, 7이 동시에 있는 거. 그치? 이 교집합이랑 지금 C랑 합하래. 자, 합할 때는 우리가 큰 집합이 나온다 그랬는데 C는 다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여기 5, 7이 있냐 없냐? 없네. 이거 어쩔 수 없어.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합해달래. 그쵸? 그러면 A 교집합 B를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C랑 합쳐보자. 그냥 쓸게. 1, 2, 3, 4, 5, 6, 7, 12. 다네. 코만 이렇게 나중에 찍으면 더 낫겠지. 됐어요? 별거 아니지. 합집합, 교집합 이렇게 풀면 충분히 여기.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다 표현법을 배우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연산으로 할 건데, 직접 지금 원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직접 원소를 안 해도 이제 머릿속으로 된다는 얘기야. 우선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 그 다음에 A는 짝수야. 그럼 이렇게 짝수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짝수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이 이렇게 딱 정의가 되면 요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의미는 한정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요 안에서만 해. 그 얘기야. 그래서 1에서 12까지고 A는 짝수니까 A라는 집합은 짝수만 있겠네. 2, 4, 6, 8, 10, 10 이렇게. 그치? B라는 집합은 3의 배수래. 그러면 3의 배수면 3, 6, 9, 12. 그럼 이렇게 겹쳐지겠네. 다행히 이 안에 있네, 이렇게. B는 이렇게 되겠다. 3, 6, 9, 10 이렇게. 됐어? 이 그림 이해가? 그러니까 벤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자, 우선 A랑 B를 합치세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이 A와 B 합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요쪽 땅을 잘 봐야 돼. 요쪽 땅도 되게 중요한 땅인데, 요쪽 땅이 뭐냐면 여기는 A가 아니면서 B도 아닌 땅이야. 나중에 배울 거야. A도 아니고 동시에 B도 아닌 거야. A가 아닌 땅 요쪽 바깥, B도 아닌 거 합치면 여기 이제 여기고. 아니지. 잘못 소리. 뭐라고? A가 아니고 또는 B가 아닌 땅.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A가 아닌 땅이 이쪽이야.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삭발이 잘못다. B가 아닌 거는 이제 여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두 번 이게 체크문이 되는 이 바깥쪽 땅이 어떻게 돼? A가 아니고 동시에 B도 아니네. A도 아니고 B도 아니네. 교집합인 거 맞아? 겹쳐 있는 부분. 이쪽은 파란색 체크만 있고 여기 아니 파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만 있잖아. 체크가 되는 딱 이쪽이죠. 이렇게. 역시 여기 그려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려보면서 떠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서 다 될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여기가 되겠네. 자, 우선 요거부터 구해보자. A 합집합 B가 아닌 거야. 그러면 원소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결국 15, 7, 9는 15, 7, 11은 요쪽 땅에 있는 거야. 여기.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 돼서? 자, 그래서 얘가 결국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드모라간 법칙을 배우면 되겠지만 이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랑 같아요. A 합집합 B가 아닌 게 이거랑 같다는 건 이제 배울 거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이 결과물을 외워야 돼.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드모르간이란 수학자가 이제 알아낸 건데, 우리가 여집합을 풀 때, 이 괄호를 푸는 거, 분배 법칙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분배 법칙 우리 어떻게? M에 뭐 A 플러스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각각 곱해서 이제 풀어버리잖아, 괄호를. 그것처럼, 이 여집합을, 괄호를 없앨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여집합을 각각 다 적용하면 돼. A는 A가 아닌 게 되는 거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B는 B가 아닌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 다 부정하면 돼, 각각. 근데 이거랑 이게 같대. 그걸 기억하면 돼. 그냥 수학자가 이거랑 이걸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알아내서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알면 되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아. 안 그러면 이제 일일이 구해서 비교해보는 방법밖에 없어.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뒤집는다라고 생각하면, 괄호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야. A가 아닌 거, B인 거, 이런 표현이 있을 거야. 이거의 여집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괄호를 풀 때 어떻게 푼다고? 다 뒤집으면 돼. 각각 모든 친구를 다 뒤집으면 돼. A가 아닌 걸 뒤집어, 그럼 A가 되겠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는 B가 아닌 게 되겠네. 되나?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 또 반복하지 만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거 구하면 그냥 어때? 1, 5, 7, 11 이렇게 되겠네. 됐고, 그 다음 이거는 A 교집합 B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걸 드모르간으로 하면 쉬워. A 교집합 B가 아닌 게 얘잖아, 얘. 우선 A 교집합 B가 얘인데, 이 친구 말고 나머지 다가 되겠지, 요 답은. 그쵸? A 교집합 B 말고 나머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6이랑 12가 있으니까 12 빼고 나머지 다 쓰면 되죠. 이 1서부터 12까지 중에서. 요 답을 쓰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거고. 됐지? 그러면 A 교집합 B가 아닌 거를 드모르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각각 뒤집으면 되지? A는 A 여집합. 교집합은 뭐가 돼? 합집합. B는 B가 아닌 거 이렇게. 요거까지 따라왔어? 그럼 요거 한번 구해봐. 그럼 정말 A 교집합 B가 아닌 거 6이랑 12 말고 나머지 다야. 그거랑 이거랑 같은지 구해보면 되지. 그럼 A가 아닌 게 뭐냐? A가 아닌 건 뭐야? 1, 3, 5, 7, 9, 11 요거죠. 그럼 B가 아닌 거 해보자. B가 아닌 거 이쪽 여기 다지. 1, 2, 4, 5, 7, 8, 10, 11 이렇게 좀 썼어 그냥.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이걸 합치면 결국 여기 안에 6이랑 12가 들어갔나 봐봐. 6이랑 12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이거 합치면 겹친 건 빼야지. 결국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결과가 같다는 걸 기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 법칙을 써야 되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익혀야 돼 이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A가 아닌 거 구하고 B랑 겹치는 거 빼는 거야 이거 역시. 역시 이제 구하면 되죠. A가 아닌 거 보면 A가 아닌 거 1, 3, 5, 7, 9, 11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B를 빼면 돼. B 6, 12, 3, 9 B랑 같은 거 3, 9 빼고 아이고 그 다음에 6도 없네. 12 없네. 빼고 남는 건 1, 5, 7, 10 이게 답이야. 그치? 이 친구들이 답인데 이걸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네. 요거는 차집합이 이제 아까 이거랑 같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 역시 또 외워야 되는 거야. 결국 이해하고 외워야 돼. 자, 우리 A 차집합 B가 뭐랑 같냐면 그림을 잘 봐. A 차집합 B는 순수한 A라고 했고 얘를 이렇게 쓰는 거 꼭 기억해야 돼. A이면서 B가 아닌 거야. 이 친구는 A가 맞는데 B는 아니어야 돼. B는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쓰는 표현을 잘 기억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야. 이걸 이렇게 못 바꾸면 이제 그런데 이제 집합의 연산 문제 풀기 어려워. 근데 차집합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을 채우면 되겠네. 그렇게 느끼면 이렇게 해도 돼. 그대로 그냥 적용하는 거야. 모양을.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고 이것도 하나의 집합이니까. 차집합을 내가 교집합으로 바꿀 때는 뒤에 있는 친구를 바꾸면 된다고. 그럼 요거랑 여기 같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 얘랑 얘가 같은 거야. 이거 같은 거 역시 그 벤다이어 그림 그려서 빼면 공통범위, 이 두 친구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같아. 그치? 또는 집합의 지금 원수를 우리가 다 구해놨지. 구한 걸 직접 빼서 같은 걸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어렵지. 그래서 결국 이걸 외워야지. 그래서 이제 차집합의 성질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외울 거 정리해 줄게. 못 외우면 큰일 나는 거야. 집합의 연산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합의 구구단 외우는 거랑 똑같아. 차집합을 우리가 바꿀 때 어떻게 한다? 교집합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걸 바꾼다. 뒤에 걸 바꾼다. 됐어요? 어떻게 한다고? 뒤에 걸. 이것도 동일해. 그러면 앞에 건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건 그대로 두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걸 바꾼다. 됐죠? 그럼 얘도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친구는 신경 쓰지 마.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걸 바꿔. A의 여집합은 A가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우리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이건 나중에 하자. 이것까지 좀 너무 힘들겠지. 차집합도 벌써 해줬는데 그냥 선생님이 그 교과 과정에 상관없이 이제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거야. 개념은 우선 한 번에 완벽하게 알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자, 이제 A집합이 있어. A집합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소수는 이제 계속 알죠? 그래서 약수가 두 개인 거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수는 다 그거야. 대부분 2, 3, 5, 7 이렇게 되겠네. A라는 집합이고요. 자, 서로소인 거야. 그럼 서로소면 교집합이 없어야 돼. B는 교집합이 있어 없어? 1, 4, 6, 2, 3, 5, 7 없네? B는 서로소가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A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B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느낌이 딱 들면 돼. 서로소가 관계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야 돼. C는 어떻게 돼? 10의 양의 약수 그러면 1, 2, 5, 10 이렇게 되네. 어때? 얘는 겹치는 게 있나? 5도 있고 2도 있고. 그러니까 C는 이렇게 붙어있다는 느낌을 딱 잡으면 돼. C 집합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되는 거야. A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B랑도 있나? B랑 그럼 이렇게 되네. C는 이런 모양일 수 있겠네.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다 경험하게 된다. 그럼 C는 A에 교집합이 있고 B에도 교집합이 있지? 그치? 이런 느낌 잡을 수 있어? 갖다 원소를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D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네. 그래서 D는 2, 4, 6, 8 여기까지네. 1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A와는 어때? 겹치는 게 있네. 그치? 그리고 이거 그리려면 너무 복잡하다. 여기는 스톱. 여기서 할게. 그래서 D는 A와 서로소가 아니다. 우선은 서로소가 아니다. 그거 알면 되겠지. 너는 서로소가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아니고. 2는 4의 배수인데 4배수 너무 많지 않아? 4, 8, 12 땡땡땡 무한히 많지. 여기 전체 집합이라는 얘기 없죠. 무한히 많은 거지. 자, 2는 이런 집합이고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없네. 그래서 맞지? 이 친구도 서로수가 되는 거 맞지? 2, 3, 5, 7 여기 3, 없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수 관계는 이름을 잘 기억해놔. 서로수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고 서로수가 뭔지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4번은 자, U는 9 이하의 자연수야. 1서부터 9까지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라고. 월등 하니까 일반적으로 집합은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이란 거 꼭 기억해 놓고, 특별한 경우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 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다 특별한 경우라고. 근데 이것도 이걸로 나타낼 수 있어. 중요한 건 선생님 이 그림으로 어떻게 위의 그림을 나타낼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A가 B에 싹 들어가려면 A가 요쪽 A 순수한 A가 없이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어때? 이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거 맞아? 이 그림을 나타낸 거라 이렇게. 그래서 요 그림이 모든 상황을 표현할 수 있어. 서로소인 것도 표현할 수 있어. 서로소인 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겹치는 게 없이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떨어져 있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아니라 여기 1, 2가 있고 B는 3, 4, 5 이렇게 있으면 떨어져 있는 그림이야. 여기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 상황도 그러니까 요런 상황도 나타낼 수 있고 포함 관계도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될까?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그려야 돼. 두 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집어넣어. A 합집합 B. A 합집합 B는 요 안인데 어쨌든 요 안.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럼 2라는 친구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이해 갔어? 2가 어디 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A 교집합 B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야. 5와 8은 그럼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교집합의 의미 이제 이해가, 조금씩 이해 갈 거라고,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요건 뭐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한 A라고 했지.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남은 거니까. 순수한 A. 그러면 순수한 A가 167이야. 그럼 167은 여기잖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채워놓으면 나머지 땅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 땅이, 요쪽 바깥 땅, A, B, 합집합 B가 아닌 땅이랑 순수한 A, 교집합인 땅, 순수한 B, 그 4개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야, 땅이 4개. 그 중에 이제 하나, 둘, 세 개 채웠고, 이제 여기 순수한 B만 채우면 되는데, 여기서 나왔잖아.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9까지야, 이렇게. 그럼 1, 2, 3이 여기 써야겠네. 4도 여기 써야겠네. 5, 6, 7, 8, 9까지 있으니까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벤다그램으로 이 집합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거의 못 푸는 거 없어. 어렵지 않잖아, 그치? 이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어? B를 구해주세요, 그랬지? 그럼 B 안에 들어가는 건 겹치든 안 여기 다. 작은 숫자부터 3, 4, 5, 8, 9. 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느낌이 올 거야, 이제. 그죠? 합집합, 차집합, 느낌이 올 거야. 자, 그 다음 필수제 5번. 자, A, B 두 개 집합이 나왔고, 자,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 어떤 거냐면, 뭐지? 서로 집합이 같을 거. 뭐 그런 것도 해봤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교집합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주잖아. 자, A와 B의 교집합이 있는데, 2와 5를 교집합, 공통으로 갖고 있어. 그랬지. 그럼 A라는 집합을 딱 봐. 2, 3, A제곱 플러스 4인데, 아니, 교집합이 분명히 2와 5가 있다고 그랬잖아. 2가 있고, 여러분 당연히 얘가 뭐가 돼야 돼?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줄 알면 얘가 5가 된다는 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A제곱은 1이니까 A는 뿔마 1인데 모르겠다. 우선 보자. 근데 또 뭐 해야 돼? B라는 집합에도 2와 5가 있어야 되니까 글로 가야지. 그러면 B는 A 플러스 1, 4, 2A 플러스 3이네. 그럼 여기도 분명히 2와 5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인지는 몰라. 그래서 요걸 구한 걸 써먹자. 자, A가 1이고 또는 마이너스 1일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역시 또 나누지. 고등학교스럽지. A가 1이야. 1 넣어봐. 1 더하기 1, 2, 4, 1 넣어봐. 5 되네. 아, 됐네. 이 친구는 2와 5를 갖고 있네. 딩동댕. 그럼 얘는 해보나 마나 아니겠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응용되는 걸 여러분들이 접하면 되겠다. 여기서 끊을 게 없어. 필수예제 6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작은 1번은 자, A가 자, U의 여집합이죠.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죠?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여집합은 전체가 된다라는 개념, 이걸 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결국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A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A 합집합 B. 자, A랑 B를 합한 거예요. 이 합한 거랑 A랑 합한 게 더 큰데, 자, A 합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이 된다? 말도 안 되죠. 세 번째, A 교집합 B. 그러면 A와 B의 공통 부분, 그림이 떠오르죠, 머릿속에서. 자, 이 공통 부분은 당연히 B 안에 포함되겠죠. 이거는 맞는 표현이죠. 항상 옳겠죠. 벤다그램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A, B가 이런 상황에서, 자, 교집합이 B에도 포함되는 거고 A에도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전체 집합이랑 B의 여집합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전체 집합은 어쨌든 전체 다예요. 자, 그거의 교집합은 당연히 작은 부분이 나오겠죠. B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부분이니까 부분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교집합하면 선생님이 작은 집합이 나올 거다라고 했죠. 교작이란 말. 자, 전체 집합 있고 확인해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는 다 확인해 보면 돼요. 자, B가 이렇게 있으면 B의 여집합이 여기 있는데, 자, B의 여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은 겹쳐 있는 부분은 그대로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결국 교집합하면 그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전체 집합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반대가 되죠. 이렇게 역시 틀렸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 집합의 성질 이제 앞으로 뒤에서 이제 이런 관련된 문제를 풀고 나면 이건 굳이 뭐 머릿속에서 충분히 떠오르는 개념들이 될 거예요.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번에는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이 조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항상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이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는 상황에서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요 상황에서 지금 요 표현들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개념 정리 마지막 할 때 자, 이게 B가 A의 부분 집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은.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작은 1번은 A와 B의 교집합이 뭐냐 그러면 B가 이제 A 부분일 때는 교집합했을 때는 당연히 작은 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B가 나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는. 그리고 이건 항상 맞는 거고요. 2번은 A 합집합 B 하면 큰 게 나오는 거죠. 합하면 큰 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A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B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겠네요. 이걸 A라고 하면 항상 성립하는 게 되겠죠. 자, 세 번째 A 차집합 B. 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안 남겠지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어때요?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친 부분, B와 공통인 걸 빼면 남는 부분이 요 바깥쪽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집합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한다고 보면 돼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자, A의 여집합과 B를 합하면 전체 다가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전체 집합, 여집합이 나올 때는 전체 집합을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A, B가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B가 A에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러일 때라고 했으니까. 자, 그럴 때, 자, A가 아닌 거, 그러면 A가 아닌 게 이쪽 땅이죠. 자, 이쪽 땅이 A의 여집합입니다. 그거랑 B랑 합쳐보세요. 그러면 전체가 되지 않고 요 공백이 생기는 거 보이죠? 역시 이것도 항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럴 때죠. A와 B가 같을 때도 성립합니다. 물론 더 거꾸로 B가 A보다 클 때도 가능한데 A와 B가 같다라고 하면 어때요? A가 아닌 거는 B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아닌 건 여기 이쪽 땅이 될 거고 A와 B가 같은 상황이니까 여기다 B랑 합치면 어때요? 우리 여집합처럼 전체가 되겠죠.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다 되죠. 전체가 되는 것처럼 A와 B가 이제 같을 때는 당연히 전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항들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 다음 B가 아닌 거랑 A가 아닌 거. 자, 지금 B가 A에 포함되고 있으니까 자, B가 아닌 거랑 A가 아닌 거는 반대가 되겠죠. 부호가 바뀌는 것처럼 포함 관계도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 학생들 중에 그쵸? 자, 아주 작은 것 말고 나머지 다 더 큰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여집합 6건이 될 때는 포함 관계가 바뀐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하고 했습니다. 자, 8번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집합 X가 X고 A 차집합 B랑 X의 합집합이 X일 때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게 쓰고 가시오.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자, 선생님 이제 계속 이제 얘기했던 부분,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와 X라는 집합이 교집합이 X래요. 그럼 이 표현은 결국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교집합이 겹쳐있는 부분이 결국 자기 이게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집합 사이의 교집합이 이 두 집합 중에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X가 딱 나왔을 때 분명히 교집합에서 나온 결과물은 작은 집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집합에서 나온 집합은 작은 집합이다. 포함관계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A 차집합 B랑 이 집합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X라는 집합. 두 집합을 합했어요. 합했는데 결과물이 이 두 집합 중에 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X가 나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합해서 X가 나왔어. 그럼 X가 결국은 큰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하면 큰 결과물이 나온다.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요? 그러면 x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x가 더 커요. 뭐가? 5보다는 a 교집합 b보다, 아니 a 차집합 b보다. 이렇게 a랑 b의 a 집합 b 집합 뭔지 모르지만 a에서 b랑 겹친 걸 우리가 구해낸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집합이 결국 x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합하면 x가 나오겠죠. 전체. 자, 그래서 요 두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요. 이러고 이럴 때 그랬으니까 결국 x를 이제 가늠해 봐야 되는데 x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은 결국 a의 부분이죠. a의. 그래서 a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 동시에 a 차집합 b는 x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따라왔나요? 자, 부분 해서 요 하나의 개념으로 내가 알아낸 거, 여기서 개념 알아낸 걸 동시에 만족하는 표현이 요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봤던 표현이죠. 앞에서. 그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집합 x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결국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인 거예요. a의. 그렇죠? 그리고 a 차집합 b가 x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표현을 했어요. 결국 a 차집합 b가 x의 부분 집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x가 다시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했죠. 이 상황이 지금. 그러면 우리 이제 a 차집합 b를 먼저 구해 볼게요. 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자, a 차집합 b는 a라는 집합에서 b와 겹치는 걸 빼고 남는 겁니다. d와 e가 겹쳐 있죠. 요걸 빼고 남은 거 뭐예요? a, b, c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a 차집합 b가 a, b, c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렇죠? a의 부분 집합인데 중요한 건 x 안에는 항상 a, b, c가 들어있다는 게 여러분들 느껴지면 되죠. 앞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x의 개수를 구하는 건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반드시 a, b, c를 포함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확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자, a의 부분 집합은 우리가 2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의 5제곱 해서 32개가 돼야 되는 건데 반드시 이 친구는 a, b, c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 b, c 이 원소를 3개를 항상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정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이 되고 나머지 두 친구만 선택할 수 있죠.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5에서 3을 뺀 2의 제곱 4가지가 있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여기 이해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서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면 이제 집합 문제들도 헷갈릴 문제나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